안녕하세요. 라펙터의 나윤석. 제이슨 뉴단넷 유총입니다. 네. 어저께 우리 EV4 시승 같이 했는데, 오늘은 타스만을 타고, 이제, 물가로 들어갑니다. 와, 우와. 자, 지금 우리가 터레인 모드 같은 거 아무것도 안 켰거든요. 터레인 모드 한번 켜볼까요? 기왕 왔는데 한번 써보시죠. 그죠? 터레인 모드 뭘 킬까요? 오토. 오토. 예. 그리고 지금은 4륜구동 하이입니다, 그냥. 수량이 조금 있는데. 네. 기분이 좋네요. 물이 적당히 있어서. 나는 며칠 전에 비가 왔는데, 네. 굳이 그래도 좀 깊은 데 고여있네. 적당히 있어서 네. 너무 심심하지 않아. 예. 꽃이 지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맞아요. 그래도, 봄이라고 나비. 그래도 실록이 있잖아. 네. 녹색 이파리, 아, 이게 밝은 녹색, 네. 연두색.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일반 트림이에요. 네. 이게 엑스프로 트림이 아니라서 엑스프로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엑스프로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럼 걔 같은 경우는 진짜 오프로드 크루즈 컨트롤 네. 기능이 있어서 되게 이럴 때 갈 때 그냥 편하게 가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그게 없으니까 뭐 그래도 가는 데 지장은 없네. 모든 걸 다 매뉴얼로 조작할 때도 저희가 이 차들을 탔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맞아요. 있는 게 플러스가 되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거지 맞아요. 큰 문제가 되지는 근데 않습니다. 지금 좋은 거는 진짜 이렇게 가는데 잡소리가 하나도 안 나. 맞아요. 내장재 그러니까 찌그덕 찌그덕보다 더그럭 뭐 이런 네. 그리고 아래쪽에서도 부싱 잡소리 네네 찌껑 예예 그런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예. 그런데 이렇게 돌을 그 머릿돌 네. 이런 걸 타고 넘는 느낌은 조금 하드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오프로드 튠이 된 차가 아니라서 이게 이제 온로드 튠 쪽에 좀 조금 가까우니까 그래서 이걸 밟는 느낌이 이렇게 뿡냥 이러진 않아요. 이런 거. 네. 이런 거 밟을 때 이제 꿀떡꿀떡 집어삼켜주면은 이제 오프로드 꿀떡한데 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밀어내는 느낌이 있죠. 툭 하면서 맞아요. 이런 거를 저기 오프로드 타는 사람들 저기 오토바이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서스펜션이 뱉는다 그래요. 네네 이게 삼키지 않고 네. 밟고 난 다음에 뱉어낸다 그래요. 네. 야 근데 물 많다. 진짜 좋네. 흙하고 바위 돌하고 이게 섞여 있는 이게 좌우의 그 적지력 네, 차이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지형이라서 그러니까 이 길이 경사도에 비해서는 길의 난이도는 조금 있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 비해서 되게 평탄해졌어요. 네. 자, 이제는 안 쓰면 서운하니까 로우 기어 한번 넣어볼게요. 네. 기어를 빼고 똥똥똥 네. 5L 딱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딱 자세 제어 기능이 꺼진다. 네. 그리고 이 차는 트랜스퍼 기어 레이쇼가 2.7대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랭글러 루비콘을 너무 기본으로 봐서 네. 4대1 트랜스퍼를 기본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예. 그 랭글러도 사하라 같은 경우 일반 모델들은 다 2.7대 1. 2.7. 예. 그러니까 이 길이 그냥 그 도시형 4륜구동 크로스오버 SUV를 가지고 왔다가 네. 잘 못 가는 밑이 안 치거나 예. 이 도하를 하다가 이제 그 바위에 접지력 떨어지는 곳에서 가지 못하는 예.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얘는 뭐 그런 걱정은 없어요. 안 하고 가도 돼요. 그러니까 엑스프로가 아니라도. 예. 자,
이 차가 도화 깊이가 80cm 네. 거든요. 여기가 조금 깊어요. 그리고 여기가 어려운 게 딱 치고 난 다음에 여기가 경사가 탁 올라가요. 바로 껴서 올라가. 네, 그래서 여기서 오토바이 타고서 자빠지는 경우가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청희 씨가 얘기했듯이 여기가 보면 다 돌이야. 네. 그러니까 접지력이 안 나오잖아. 그렇죠. 물 묻은 타이어가. 네. 그래서 여기서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제 큰 돌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뒷바퀴가 앞바퀴를 추월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지금 진짜 탔으면 정말 너무 쉽게 가죠. 네. 이거 쉬운 길이 아닌데. 타이어도 사실 그쵸. 일반 타이어. 맞아요. 이건 그냥 올 시즌 타이어인데. 네. 그러니까 이 타스만이 이 오랜만에 만든 기아에서 오랜만에 만든 바디온 프레임 차인데 조금 욕심을 많이 냈나 봐. 예. 그때 오프로드 파크에서 주행을 할 때도 아 이거 조금 오버스펙이네. 네. 그러니까 그 코스가 그 바로 전주에 LX700 탔던 곳이었거든요. 예, 예. 물론 이제 디테일은 조금 바뀌긴 했는데 네. 거기에서 탔는데 LX700은 좀 편안하게 럭셔리하게 갔다면 예. 얘는 너무 쉽게 가는 거야. 음. 그래서 아 조금 더 해도 되겠다. 그냥 심지어 도화 깊이는 얘가 더 깊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참 쉽다. 예. 그래서 얘는 아, 튠 하겠구나. 사실 기아 입장에서는 또한 바디온 프레임 SUV를 안 만들었던 건 아니지만, 저 군용이 있고 트럭이 있고 네.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새로운 시장, 아. 민수용 픽업 그러니까 트럭 이게 같은 경우에는. 튠이 달라야 되니까. 네. 근데 참 여기까지 너무 쉽게 온다. 예. 이게 3단 여기를 오토바이 타고 오면은 예. 거의 어드벤처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물에 들어가서 네. 이제 오토바이가 에어클리너 박스에서 물도 뱉어야 되고. 예. 근데 진짜 너무 쉽게 올라가. 차가 고생한다라는 느낌도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립이 흔들리는 느낌이 없잖아.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되게 큰 돌을 지금 넘었거든요. 예. 근데 오이씨. 지금 트랙션 컨트롤도 한 번도 작동 안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여기 나 팰리세이드 가지고 못 오겠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여기 온 지 거의 10년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길이 좀 많이 좋아졌을래나. 그래서 캠핑장에 내 차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예. 근데 그건 포기해야겠네. 이게 언뜻 보기에는 아주 불편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은 사실 실제로 이게 돌 그러니까. 같은 것들 상태를 보면은 이거 튀어나온 것들이. 예. 쉽지 않은 모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조금 안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네, 한번 내려가 볼까? 근데 참 경치 좋다. 예. 저는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의 길들을 참 좋아해요. 참 좋다, 그죠? 예. 메마른 느낌도 없고, 근데 얘는 이런 데서 타니까는 차가 더 좋은 차 같이 느껴져. X 프로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이렇게 경사계라든가 그런 오프로드 관련된 그 모드가 있어요. 예. 그래서 걔 앞에 이제 카메라도 있고, 네네. 그래가지고서 다 보여주고, 예. 투명본 네. 있기는 또 들어가 트랜스퍼런트 본네트도 있고, 네. 클리노미터 기능도 있고, 예, 예. 그래서 걔는 딱 보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 홈 딱 누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얘는 트레일러가 있는데, 네. 예,
걔는 이제 그게 예. 엑스프로 모드, 오프로드 페이지가 있어요. 예. 아, 오랜만에 또 이 프로도 또 비포잡기로 오니까 좋네요.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 신나서 계속 와가지고 네. 지난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네. 문득 나도 오랜만에 와서 예. 몰라. 올길은 진짜 터프하네요. 뭐 비 많이 오고 조금 눈 내리고 그러면은 못 다니겠는데. 응. 야, 나 옛날에 여기 오토바이 타고 어떻게 왔지? 고생 많이 하셨겠는데. 아니 뭐 기억나는 거는 올라가자마자 텐트 치고 잔 거밖에 기억이 안 나. 아, 기력 소진해서. 네. 아, 그럼. 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구간인데 되게 다양하게 유명할 만하지. 네. 영문으로도. 그러니까 이런 데도 지금 우리가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그냥 훅 들어가잖아 지금. 네. 이게 그럴 길이 아닌데. 그러니까 차가 믿음직한 거야 진짜. 네. 아까 얘기하셨던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이 내장재가 이렇게 삐걱거리지 않고 서스펜션 쪽에서도 이렇게 막 찌걱찌걱하는 그런 소리가 전혀 없이 가니까 그러니까. 차가 충분히 뭐 자신 있게 갈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이 확 드네요. 이제 청희 씨 운전해 볼까? 그러니까 네. 그럽시다. 네. 제가 가보겠습니다. 네. 스티어링 쪽으로 치고 올라오는 느낌도 확실히 적네요. 그러니까 이게 스티어링 기어비가 좀 느리긴 해 확실히. 예. 그래서 이게 오프로드에 대한 대응도 어느 정도 있고. 네. 그래도 이제 킥백도 적당히 잘라주고. 그래서 얘가 스티어링 록이 3바퀴가 넘거든. 네. 그러니까는 확실히 느리지. 느리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요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가만히 돼 있고. 예. 그리고 이럴 때는 확실히 이제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이 예. 그 킥백 같은 거는 자기가 컨트롤 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서큘레이팅 볼을 써가지고서 굳이 일부러 헐겁게 만들 예. 필요가 없는 거니까. 크긴 하네요. 네. 적대가. 예. 실제 차폭보다 더 좀 크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머리 위 쪽도 어느 정도 넓게 만들어 놔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 정확하게 1970년대 그 유틸리티 픽업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박스. 네네. 딱 그 느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헤드라이트가 더 안으로 모였다라는 얘기가 들려지게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앞에도 그냥 평면이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그 디자인, 옛날 그 진짜 그 서부에 있었던 유틸리티 픽업들, 네. 그거의 사실 살짝 모던 버전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SUV가 나올 수 있었던 바탕이 됐던 그 그렇죠. 시절의 그 맞아요. 픽업 트럭들 음. 그런 것들을 현대적으로 구현했던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3쿼터 픽업의 후예들이 도시 네. 쪽으로 점점 다가오던 네. 그 길 어귀에 있었던. 네네. 다 왔다. 역시 랭글러가 있네. 자, 여기 세우고, 네. 우리 매점에 가볼까요?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뭐 약간 이제 산 들어간 길들이 요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돌들 있고 좀 모래랑 흙이랑 덮여 있는 그렇지. 그런 수준인데 여기는 진짜 막 되게 많이 섞여 있잖아요. 그렇지. 돌만 있는 것도 있고 물 있는 데도 있고 되게 흙이랑 섞인 데도 있고 아주 짧은 코스에 다양한 어드벤처가. 예. 이 뭐 사륜구동 오프로더 이런 차들
여러 가지 환경 테스트 해보려고 오기에는 좋은 환경. 근데 이런 길에 온 차 치고는 실내가 대단히 조용하고 예, 안락함을 유지하고 있어서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얘는 힐 디센트 컨트롤이 악셀 컨트롤로 하는 예, 속도는 픽스돼 있고 얘가 속도가 악셀 주면은 그 준 속도를 계속 가고, 그러니까 우리 그 보통 크루즈 컨트롤 스위치 가지고 속도 조절하잖아요. 네네. 얘는 그게 아니고 밟아지고, 그러니까 더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브레이킹을 하면은 또 브레이킹에서 줄인 속도로 예, 계속 가고. 그래서 저번에 그 시승회 때 임도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예, 힐 디센트 컨트롤 가지고서 이게 얘네들은 이제 다운힐 드라이버 어시스트라고 하는데 네. 그거 가지고서 시속 22km로 내려왔어. 아이고, 그냥 진짜 컨트롤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속도 범위가 예. 보통은 이제 5km, 뭐 8km 이 정도까지 되죠. 예, 예. 근데 얘는 그게 되게 자유로운. 그런 건 또 많이 또 신경을 또 썼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브레이크나 엑셀을 조작을 하면은 이게 해제되는 그치. 기능. 해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갔다가 다시 네. 세팅 속도로 돌아오거나. 예. 여기 물 되게 깊은데. 수량이 좀 되니까, 걷는 맛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자, 이게 픽업 트럭이 오프로드에 쓰기 좋은 면도 있지만은 안 좋아. 사실 리어 오버행이 그럼. 또 휠베이스가 기니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맞아. 아니, 안 좋아, 솔직히. 네, 그러니까 얘는 이런 오프로드보다는 네, 차라리 크로스 컨트리. 예, 그러니까 랠리 같은 느낌이 더 잘 어울리는 거지. 네. 그러니까 픽업 트럭으로 진짜 뭐 오프로드 한다 그러면은 리프트업 해야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 락클라이밍 같은 건 죽어도 못하니까. 네. 사실 이제 다목적으로 쓰면서 그렇지. 부수적으로 하는데 쓰는 거죠.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이제 나 별장 짓고 싶어. 네, 그럴 때 목재하고 자재 운반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파력이 높은 거지. 예, 얘는 주파 자체가 목적인 차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길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이런 조건이면은 이 조금 추워서 얼고 그러면은 뭐 웬만한 못 가는 거지. 예, 오프로더라도 웬만한 차들은 뭐든지 코스 자체가 다이나믹하네요. 그리고 그림도 예쁘잖아. 예, 근데 얘가 엑스프로보다 차가 거의 3cm가 낮은데 예, 그래도 밑에 뭐 닿을 걱정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으니. 네. 카메라가 이 정도만 비춰줘도 그래. 예, 큰 도움이 있는 것 같아요. 레인지로버에서 트랜스퍼런트 본네트 처음 나왔을 때 네. 우와. 아유, 땡큐. 진짜. 네, 카메라를 달아놓고 왜 그런 걸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프로딩을 이제 박 의원님, 박효철 의원님한테 처음 배웠을 때 스티어링을 잡는 법 아, 배웠는데 오프로드에서는 이제 엄지손가락을 안 넣지. 예, 밖으로 빼라고 맞지. 킥백 생겼을 때 손가락 부러진다고. 맞지. 그리고 오프로드에서는 크로스 핸들 안 쓰잖아. 예, 보내기 핸들 쓰고. 네네. 근데 얘는 생각보다 킥백이 적어서 굳이. 예, 올 많은데 지나는데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신경 참 많이 썼구나 그러니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 영어 시승기 보면은 예, 나오는 게 딱 보면 effortlessly 네, 그 다음에 with no drama 네, 그러니까 without any drama 그러면 그냥 쓱 해치웠어. 네. 저기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다.
이게 올라오면 여기는 약간 모래 성분이 많이 있고, 근데 우리 지금 저기 터레인 모드도 그냥 오토로 계속해 지금. 예, 뭐 딴 걸 굳이 예. 이 트랙션이 흔들렸어야지 뭘 딴 걸 써보지. 그러게요. 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편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이게 이런 환경에 어울리는 편안함? 맞아요. 그게 네. 그게 이제 심리적인 안심감이 그렇죠. 이또 다른 픽업 트럭들하고 비교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정통 픽업을, 이게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척봤다잖아요. 척봤다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도 참 기특하고 대단하다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테크데이 가가지고서 프레임 딱 봤을 때, 네. 아, 이 차는 경량화 같은 거 전혀 안 하고, 경량화, 프레임을 경량화를 안 하고 일단 강성 설계를 했구나. 역시 이런 데는 차를 타고 와야 돼. 네. 몸에 물 한 방울 안 묻는. 차가 못 가는 데는 사람도 가면 안 되고. 오토바이 타고 가면 부츠 안에 물 들어가가지고. 고어텍스 부츠는 물이 안 들어온다 그랬는데, 네. 안 나가더라고. 들어안 나. 이게 애매한 크기의 돌들이 뾰족뾰족 그러니까. 튀어나온 상황에서는, 이게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네. 이게 될까? 막 이러는. 예. 그러니까 넘어서 막 떨어진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잘 간다. 예. 개인적으로는 이게 덩치가 조금만 작았으면 좀 더 여유 있게 맞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잘 움직여주니까 그러니까. 기분 좋게 갈 수가 있네요. 아니, 난 진짜로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네. 아까 이제 우리가 픽업 트럭이 되면 휠베이스 길고 오버윙이 길어서. 네. 게다가 이제 우리가 이 차에서 가장 아쉬워하는 게 디스프링 치받는 거잖아. 네. 네. 그래서 이 뼈대라면 네. 조선의 랜드 크루저를 만들면 정말 좋겠다. 예. 그러니까 진짜 그게 될 포텐셜이 있잖아. 예. 그러니까 왕이 될 장인가 이거. 그래서 이 차 시승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젠 정말 기아는 이런 차를 가지고 오프로드 성향이 강한 이 SUV를 만들어도 되는 브랜드잖아. 그렇죠. 그래서 현대는 안 되지만 예. 기아는 그런 차가 하나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랜드크루저 같은 기아의 진짜 모하비 2 뭐 이런 네네네.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가 나왔으면 좋겠어. 이 프레임을 그냥 얘만 쓰기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